주요 소식입니다. 경기 중부지역 경찰서 순회 기자회견이 6월 3일부터 6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임금 협상을 위한 수도권 상견례가 6월 4일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건설 현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가 6월 5일 경기 남부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일반 상식. 오늘은 건설 기능 등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산 건설 기능 학교가 청년 전문 건설 기능 양성 훈련생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의 활동과 투쟁 소식을 전해드리는 격주 소식 11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조합원 이미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와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가 경기 중부지역 경찰서를 순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공안 탄압도 모자라 경찰청은 또다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부에서는 경기 의왕, 군포 안양동안, 안양만안, 과천 강명경찰서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경찰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중간 착취를 방조하는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라일하 의장과 김호중 지부장은 각 경찰서에 건설노조 요구안 전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건폭머리로 생존권 위기에 몰린 건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임금 협상을 위한 수도권 상견례가 6월 4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설노조 교섭위원으로는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강한수 분과위원장과 김호중 지부장을 비롯해 수도권 5개 지부 지부장이 참석했고,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석영인 사용자연합회 김학노 대표를 비롯해 동국건업 이상은 전무 등 11명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안으로 25만 5천 원을 전국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보충 협약 요구안을 추가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임금 협상은 6월 18일 재개됩니다. 노조에서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 교섭을 사측이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상이니만큼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 바랍니다. 2024년 임금 협상에 대한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사측에서 교섭위원이 일부 변경돼서 변경된 교섭위원에 대한 인사도 있었고요. 2024년 임금 우리 노측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충 협약, 아직 수도권 보충 협약이 따로 이제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수도권 보충 협약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사측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교섭은 2024년 6월 18일 2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건설 현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건설노동자 결의대회가 6월 5일 경기 남부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는 데 몰두하는 동안 각종 부실 시공과 미분양 등으로 건설 현장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설 노동자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남한나 여성위원장은 건설 노조가 여성 노동자들을 당당한 건설 기능인으로 조직하면서 성평등한 현장을 만들어 왔지만 건설 경기가 어려워진 틈을 타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서 내쫓기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안산지대장 김현민 동지는 여전히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문재식 유찬수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
건설노조 30년 역사 속에서 정권의 공안 탄압은 반복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건설 현장을 지켜왔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탄압에도 노동조합 깃발을 반드시 사수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같이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결의대회는 건설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윤석열 퇴진 요구 물풍선 던지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3회 민주열사 희생자 범금민 추모제가 6월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 불꽃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던 열사와 희생자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권의 기만적이고 폭압적인 전행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함께 투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민주열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면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마저 왜곡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열사 희생자 범금민 추모제는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살다 가신 열사를 기리면서 해마다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에서는 건호봉 열사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양해등 열사가 봉안되었습니다. 6월 12일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송내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건설 노동자의 실태를 부천 지역 시민들에게 알려냈습니다. 임금 하락은 물론이고 조합원 고용 거부, 부당해고 등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건설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건설 노동자 노동 조건 회복을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일반 상식. 오늘은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격주 소식에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설명해 주셨던 건설산업연맹 송주현 정책기획실장이 오늘은 기능 등급제에 대해 들려드립니다. 다른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력서를 쓰잖아요. 어디에서 근무했고 어디에서 근무했다. 이게 나와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도 내 이력서에 이력을 쓸 수 있게 하자. 이력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하는 제도로서 사실상 도입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건설 노동자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년, 9년, 21년 요렇게 해서 등급으로 경력, 그다음에 포상, 그다음에 자격증, 교육훈련을 받았던 것을 합산해서 기능에 등급을 매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설 기능 등급제가 시행이 됐지만 지금 현장에서 안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활용할 만한 제도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능 등급제가 안착이 되고 활용 방안이 제도화되면 건설 노동자의 고용이 일정 정도는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모든 시공을 건설 노동자가 하잖아요. 근데 제도에는 건설 노동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 기준 할 때는 건설 노동자는 없고 기술인만 있거든요. 그다음 시공 능력 평가할 때도 실제 시공은 건설 노동자가 하는데 건설 노동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에 건설 노동자가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건설 노동자가 이바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기능 등급제의 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 돼요. 건설업체를 등록할 때에는 자본금 2억 원에,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체죠. 자본금 2억 원에 기술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기술인 1명, 기능인 1명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입찰을 볼 때 시공능력 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능을 보유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공사에는 최저권 낙찰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부여가 있어요. 거기에서 건설 기능인을 보유하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공사를 할 때 현장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배치를 할 때 인원을 좀 배정하는 것. 요게 4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 기능 등급제가 현장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기능 등급제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기능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분도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기능등급제의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활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 방안이 제도화되는 것만이 건설기능등급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도 있고, 그럼 청년 노동자들도 현장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면 등급을 부여받아서 건설에서 일하는 이 현장이 내게 아주 중요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안착화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활용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게끔 하는 투쟁, 지금 국토부든 국회든 이런 요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활용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투쟁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이 얘기들 많이 확산시키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능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되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있는 제도가 그대로 있으면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활용 방안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제도화가 되려면 건설업 등록할 때 기능인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시공능력 평가할 때도 기능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 기간 고용을 해야 되고, 배치 기준도 원하지 않고 그냥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법 제도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건설기능등급제가 안착되기를 싫어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 방안도 제도화되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건설기능학교가 청년 전문 건설 기능 양성 훈련생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지난 4월 같은 훈련 내용으로 한 차례 모집 홍보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용이 합 바뀌었습니다. 먼저 참여 대상이 만 20대부터 50대까지 참여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훈련 일정도 1일 6시간 20일 가정으로 단축되었고, 훈련 수당도 기존 16,000원에서 2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인 경우에도 훈련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 청년 전문 건설 기능 양성 훈련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우리가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부르는 민중가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격주 소식에서 알려드리는 민중가요 이야기. 그 세 번째 곡은 철의 노동자입니다. 철의 노동자는 독립영화 제작 집단 장상곤매의 작품인 파업 전야의 주제 음악으로 영화의 음악 감독이었던 안찬님이 1990년에 만든 노래입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파업 전야 상영을 막기 위해 백골단까지 투입했지만 탄압은 오히려 영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맨 마지막 투쟁 장면과 함께 나오는 이 노래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1990년에 출범한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출범식 때 소개되면서 노동 현장에서도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조로 뭉쳐 투쟁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철의 노동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불려지며 노동자 가슴에 투쟁 의지를 심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기 존재가 자신의 의식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의식이 존재를 배반한다.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노래 드립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6월) 셋째, 넷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6월 18일 건설의 날 기자회견, 6월 21일 투쟁사업장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 6월 22일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노동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6월 24일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운영위원회, 6월 26일 경찰청 항의 전국 동시다발 투쟁문화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에 의한 사망 사건은 민중의 분노를 들끓게 했고 이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6월 10일은 민주항쟁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 정신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 저항운동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을 기억하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주 뒤 또 다른 소식으로 동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주 소식 이미정이었습니다. 어쩌나 평등 세상을